고양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놀이 활동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살까지 쪘다면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더 놀이 활동에 흥미를 잃는 건 당연합니다. 많은 집사님들께서요, 나이가 드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라면서 고민을 토로하시는데요, 정말 제대로 놀아주고 계신 건 맞을까요? 그동안 너무 성의 없이 놀아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요, 재미없는 영화는 보지 않듯이 흥미롭지 않은 놀이 활동은요, 고양이도 그리 즐기지 않게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사냥놀이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과 사냥놀이의 규칙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사냥놀이는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산책만큼이나 중요한 일과이며 신체적 운동은 물론이고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자신감과 정신적 건강 유지를 하게 해주는 필수 루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낚싯대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 고양이의 본능을 완벽하게 자극할 수 있는 사냥놀이 심화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사냥놀이 전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고양이 사냥놀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세 가지는요, 첫째로요, 사냥놀이의 목적은요, 고양이를 운동시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사냥놀이의 핵심은요, 사냥을 통한 정신적 자극과 성취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던 포식자, 야생 고양이로서의 본능을 잠시나마 일깨워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길고양이는 하루에 15%를 사냥에 쓰지만요, 집고양이는요, 단 1%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14%의 격차를 우리가 놀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 15분씩 3에서 4회가 원칙입니다. 만약 고양이의 나이가 많다거나 뚱뚱해서 근력이나 체력이 떨어졌다면요, 그래도 놀이의 시간을 줄이셔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체력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바꾸지 운동 시간 자체를 5분으로 줄이진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시간은 그대로 두되 강도만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럼요, 사냥놀이 전에 먼저 사냥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사냥은요, 분위기 파악부터 시작됩니다. 고양이가 지금 진짜 사냥할 맛 나는데 라고 느끼게 하려면요, 당연히 주변 환경을 사냥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고양이는요, 주로 초저녁에 사냥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때가 가장 사냥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라면 커튼을 치고요, 밤이라면요, 조명을 조금 은은하게 낮춰주는 겁니다. 약간 어둑한 환경에서 고양이도 활동적으로 변하고 더 집중을 하며 본능적으로 사냥에 더 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3차원의 공간을 모두 활용해 줍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거실에서만 흔들지 마시고요, 방 곳곳에 숨숨집, 상자, 터널을 배치하고요, 소파나 침대도 이용해서 고양이가 매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잠복하다가 살짝 다가와서 한 번의 도약으로 확 덮치는 방식의 사냥을 선호합니다. 자, 이제 이런 환경 준비가 끝났다면요, 본격적으로 낚싯대나 오뎅꼬치를 흔들어 줍니다.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성의 없이 흔드는 낚싯대에 반응하는 건요, 정말 어린 고양이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정한 패턴에 금방 지루해고요, 반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드는 장난감이 사냥물 그 자체가 되어서 사냥의 드라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사냥의 도입부인 탐색과 자맹부터 시작해봅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요, 고양이 눈앞에서 흔들지 마세요. 오히려 고양이로부터 멀어지듯이 살살 움직이며 흥미를 유발시켜 줍니다. 멀리서 사냥물이 슬슬 도망을 치는 것처럼요. 사냥물의 종류에 따라서 쥐라면 땅바닥에 붙여서, 새라면 공중에서 10cm 정도 위에서 불규칙하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때 집사가 입으로요, 슥슥 슉슉 하는 사냥물의 소리까지 흉내내주면요, 현장감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고양이가 사냥물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이때부터 밀당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쫓기 시작하면요, 열심히 도망가세요. 하지만 너무 안 잡혀주면은요, 고양이는 좌절합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잡히면은요, 재미없어 하죠. 가끔은 성공하게, 가끔은 실패하게 조절하면서 계속 도전 정신을 자극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양이가 사냥물을 잡았다면은요, 그때 바로 힘을 빼지 마세요. 마지막에 격렬히 저항을 해보는 겁니다. 사냥물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장난감을 팔에 떨거나 약간 저항을 준다거나 서서히 움직임을 둔화시켜서 사냥에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취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네 번째로, 고양이가 결국 사냥에 성공했다면요, 사냥의 끝은 반드시 먹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고양이 세계의 철칙입니다. 놀이가 끝나면 즉시 캔이나 사료나 혹은 간식을 기부해 주세요. 보상이 없다면요, 고양이는 점점 놀이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냥놀이에 대해 심화 팁 2개만 더 드린다면요, 첫째로 후각적 자극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고양이는 시각뿐만 아니고 후각적 자극이 더해질 때 사냥 본능이 훨씬 더 강하게 발현된다고 합니다. 장난감에 캣닙이나 마타타비 스프레이를 살짝 묻혀보세요. 혹은 실제 새의 깃털이나 양모 등 천연 소재의 장난감을 사용하면요, 고양이가 느끼는 질감이 훨씬 더 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퍼즐 피더와의 연계를 해보는 겁니다. 사냥놀이 후 간식을 그냥 그릇에 주는 것도 좋지만은요, 먹이를 찾아 먹어야 하는 노즈워크나 퍼즐 피드에 넣어주는 겁니다. 사냥 성공 후에 먹는 과정, 즉 사냥물의 처리 과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의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냥놀이 활동에서요,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의사항을 한번 짚어드리면은요, 첫째로 어린 고양이라도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놀아주셔서 절대 안 됩니다. 손을 사냥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은요, 나중에 고양이가 큰다면은요, 여러분의 손은 걸레짝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아기 고양이가 귀엽다고 손으로 밀치면서 놀아준 행동은요, 고양이의 놀이 공격성을 자극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요, 놀이가 끝나면요, 모든 장난감을 숨기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언제든 볼 수 있는 항상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은요, 죽은 고기와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된 장난감은요, 고양이가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놀이가 끝나면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서 흥미를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일별로 장난감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점프를 하면요, 당연히 고양이 관절에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혹은 관절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매트가 깔린 넓은 공간에서 놀아주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도 치우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급격한 점프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과의 거리는 조금 벌려서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놀이의 디테일이 참 많지 않은가요?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작은 외계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와 본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드라마틱한 사냥놀이로요, 이번 주말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성취감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아이가 만족스럽게 그루밍을 하며 잠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사냥놀이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사냥놀이 몰입의 방법과 규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